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가치를 더하는 찬이입니다. 오늘은 바로 전 영상인 10만원도 안 되는 ETF 소개에서 언급했었던 경제 분석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 해요. 전에 영상에서 총 6가지 경제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전 영상을 보고 와야 오늘의 영상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먼저 시청하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을 모두 시청하고 이해하신다면 장단컨대 초보 투자자에서 중급 투자자로 레벨업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할 경제 분석 방법은 바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입니다. 아마 장단기 금리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냐고 이렇게 저한테 되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그 생각이 싹 바뀌실 거라 확신하는 편이에요. 아마 그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금리에는요 크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장금리를 또 한 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입니다. 가끔 기준금리가 움직여야 시장금리가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장금리에는 정말 다양한 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움직여야 움직이는 시장금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제에서 말하는 시장금리란 대부분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뜻하는데 두 장단기 금리는 기준금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기준금리는 경제의 방향을 꺾을 수 있는데 장단기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기준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경제에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장단기 금리만 볼 줄 알아도 향후 경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돼요. 뒤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장단기 금리로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10년물 장기금리와 2년물 단기금리를 뺀 값으로 이 그래프가 0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상태를 뜻해요. 보시는 것과 같이 1980년대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1,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1989년도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저축 대부도 조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 닷컴 버블이 발생했고 2006년도에 장단기 금리 역전 후 2008년도 금융위기, 2019년 장단기 금리 역전 후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상태이고 그 차이가 1980년대 이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향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는 무엇이고 장단기 금리로 어떻게 경제를 예측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무슨 이유로 경제 위기가 오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깊고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금리란 국가에서 발행하는 장기채권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장기채권은 통상 10년물 국채금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국채 금리를 장기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기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장기금리는 미래의 기대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자산이라 투자하는 채권은 국채이고 그 중에서도 장기국채를 뜻해요. 만약 향후 경기가 좋다고 기대를 한다면 우리는 굳이 장기채를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국채에 투자할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향후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부터는 높은 안전성을 가진 국채를 찾을 것이고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매수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 앞서 이 그래프를 잠깐 봐주시면은 파란색 선은 미국의 30년물 국채 가격이고 보라색 선은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둘이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졌어요.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잘 모르신다면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영상을 위 링크로 걸어둘 테니까 꼭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만약 향후 경기가 좋을 것 같다고 기대를 한다면 장기 채권을 원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고 이미 장기채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시장에 매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기 채권의 수요는 줄어들고 장기 채권의 공급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의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향후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기대하게 된다면 장기 채권을 원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이미 장기채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판매하지 않게 돼요. 다시 말해서 장기채 수요는 증가하고 장기채의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돼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향후 경기 호황을 기대한다면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거고요. 반대로 향후 경기 불황을 기대한다면 장기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 금리는 미래의 경제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단기 금리란 장기 금리와 마찬가지로 단기 국채 금리를 뜻하고 보통은 2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기 금리는 미래의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면 단기 금리는 향후 기준금리의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돼요. 다시 말해 향후 기준금리가 오를 것 같다면 단기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단기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참고로 통상적으로 기준금리는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상승할 때 인상이 되고 반대로 경기가 축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기준금리는 인하됩니다. 그렇다면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오른다는 뜻은 곧 경제가 과열되고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 되고 반대로 단기금리가 하락한다면 곧 경기가 축소되고 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에 총 정리하면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승하면은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경기 과열 기대감이 상승하게 되면은 단기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뒤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돼요. 또 경기 둔화 기대감이 커지면은 장기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그 뒤로 경기 축소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은 단기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돼요. 물론 경제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00% 이렇게 흐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에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인 공식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식만 잘 알아도 정답을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가깝게 맞출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의 흐름을 이 그래프로 정리해봤는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화살표들은 다 애매한 위치를 찍고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찍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장단기 금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확실한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즉 장기 금리가 오른다고 그때가 바로 경기 회복 시기가 아니고 단기 금리가 하락한다고 정확하게 그 시기가 침체 시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틀로 봤을 때는 대략적인 시기가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은 향후 경기 회복과 호경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가 유리해질 거고요. 그렇게 경기가 정점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단기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경기가 정점에 들어섰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투자가 좋은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그렇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성장주, 원자재, 에너지의 비중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쌓이면서 장기금리가 하락하게 돼요. 그 말은 즉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경기 방어주 투자가 좋고 대표 경기 방어주는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단기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경기 침체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 건데 이때는 모든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은 투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기준금리도 하락하게 되면은 기존에 사두었던 안전자산을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얼마 뒤 다시 장기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모아둔 현금으로 부동산이나 성장주 등과 같은 공격적인 위험자산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로 향후 경제를 분석하고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투자하기 좋은 자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